안녕하세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충격으로 몰락하는 업종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직격탄으로 인해서 목욕탕이 줄줄이 폐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등 때밀던 추억은 과거라고 합니다. 뭐 사우나든 목욕탕이든 코로나 전염이 더 쉽게 빠르게 확산되는 곳이라는 얘기들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 꺼려하게 됐죠. 뭐 저 또한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피트니스 센터에 다니고 사우나도 하고 혹은 샤워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아예 그냥 헬스클럽 자체를 끊었죠. 그리고 목욕탕을 갈 생각조차 못 냈죠. 엄두도 못 냈던 거죠. 뭐 그러다 보니 그와 관련돼 있는 목욕탕들이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뭐 구두를 닦던 분들도 그 일을 접는 경우가 되게 많았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아무래도 재택근무가 더 늘어나면서 과거처럼 구두를 닦는 수요가 사라진 거죠. 또한 최근에는 구두가 아닌 운동화를 신고 캐주얼화를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늘면서 구두를 닦는 분들의 일감이 더 줄어들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야들 되게 많죠. 코로나의 직격탄을 받은 업종들. 여행사가 있고요. 호텔 숙박이 있고 또한 항공 관련한 쪽도 마찬가지죠. 뭐 어떤 주식 투자자들은 항공 관련, 여행 관련한 기업들이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 해외여행이 다시 열리고 사람들이 억눌렸던 그런 여행 수요가 폭발하면 괜찮아질 것이다. 기회가 다시 생길 것이다. 나중에 주식 투자 관련해서 수익을 볼 기회가 생길 거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일정 부분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CKL 그리고 뭡니까? 가온랜드 뭐 파라다이스 이런 쪽의 업종들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 거죠. 해외 여행객들도 많이 와야 되고 그런 쪽에 있는 업종들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타격을 되게 많이 받았죠. 그러한 업종들이 지금은 되게 힘들고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폐업하는 것도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되게 많은 충격을 받았던 그런 분야, 그런 업종들이 대거 경쟁이 줄어들고 통폐합되면서 향후에는 그게 또 다른 그런 업종, 그 산업의 재편성, 재조정의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폭증하면서 목욕탕의 폐업, 휴업이 더 늘고 있는 거죠. 많이 줄 수밖에 없죠, 많이. 코로나 팬데믹 터지고 난 이후에 70%, 80%의 손님이 줄었다고 얘기할 정도인 거죠. 뭐 진짜 목욕탕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만 극소수가 가겠죠. 예. 이제는 아이들과 목욕탕을 가는 그런 모습 또한 이제 사라지는 거죠. 목욕탕에서 쉽게 마시고 이래저래 하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목욕탕이 되려 가면 안 되는 공간이 돼 버렸으니까 코로나에 감염돼 가지고 사람들한테 욕먹을까 봐 무리인 거죠. 무서운 거죠.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여행도 마찬가지잖아요. 여행도 점점 나홀로 여행 그리고 여행 가더라도 데스크에서 체크인하고 체크아웃 하는 게 아니라 비대면 체크인 체크아웃이라고 해서 대면하지 않고 무인 키오스크를 통해 가지고 인제 결제하고 들어가고 나가고를 하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고 점점 새로운 형태, 새로운 모습들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얼마 전에 보니까는 항공기 조종하시는 분이 일감이 없어서 뭐 대리운전을 하는데 그게 어느덧 벌써 2 년이 넘어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 거 보면서 되게 좀 놀라웠죠. 여행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냐라는 거죠. 인제 그런 뉴스들이 그런 다큐멘터리들이
이제 아예 나오지도 않죠. 왜? 이미 2년이 지나면서 그냥 일상이 돼 버려 가지고 그냥 크게 놀랍지도 않은 거죠. 저렇게 폐업하고 휴업하고 하는 분들이 지고 있는 빚이 적지 않을 텐데 나중에 어떻게 될까? 저 빚들이 터지면 어떤 일이 될까? 되게 우려스럽죠. 빚을 탕감해 주나? 아닐 텐데. 절대 쉽지 않을 텐데. 이미 정부대로 부채가 심하고 가계부채도 기업부채도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 있어서 되게 우려스럽고 되게 무서운 상황인데 저렇게 코로나로 인한 직격탄을 받는 업종들이 폐업하고 휴업하는 모습을 보면 되게 마음이 안 좋죠. 저도 지금 골목을 다니다 보면 주변에 비어 있는 곳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요. 과연 누군가는 저 매장을 폐점하고 이렇게 나오면서 마음이 되게 안 좋았을 텐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텐데, 뭐 이런 얘기들, 이런 생각들이 들죠. 제가 아는 지인들은 어떤 분은 직장 생활을 되게 오랫동안 해서 돈을 되게 모아서 하고 싶어 하는 가게를 2020년 초에 열었어요. 코로나 직전에. 열어서 한두 달 지난 다음에 바로 코로나가 터졌죠. 지난 2년이 악몽과 같았다고 합니다.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폐점하고도 큰 돈의 빚을 지고 겨우겨우 빚을 현재 갚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뭐 다시 직장인으로 다시 복귀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영업이 결코 만만치 않다고 그분은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쉽죠. 엊그제 이제 모 사장님을 만났는데 그 사장님이 하는 얘기가 직원들 월급 줘야 되는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가슴이 철렁하고 겁난다고 얘기하던데 아, 저 말이 크고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의 마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저처럼 이제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는 월급이 밀린다.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라고 하면 난리가 나고 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인데 또 반대편의 입장에서는 월급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게 또 엄청난 큰 부담이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월급을 안 받아도 되고 뭐 미뤄도 된다라는 얘기도 절대 아닌 거고요. 왜?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대한민국에서 월급은 목숨줄이죠. 돈이 목숨줄이라는 거죠. 절대 쉽지 않고 만만하지 않고 더욱더 힘들고 어렵고 혹독하게 사는 이들이 많은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들이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저런 걱정들이 차고 넘치죠. 부동산 거품이 엄청난데 주식에 비투한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주가가 몰락하고 부동산의 거품이 꺼지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어떤 충격, 어떤 이 소용돌이가 몰아칠까라는 생각들이 이제 막 들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줄줄이 폐업하는 목욕탕이나 구두 수선점이나 뭐 여러 가지 업종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들이 괜찮아야 되는데 나아지지 않을 텐데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자영업 또한 아무나 선택할 수 있는 일이 못 될 것 같습니다. 왜? 가게들의 경쟁들도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함부로 자영업에 뛰어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더하는 한이 있더라도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 걸 선택하지 함부로 자영업을 선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 자영업으로 인해 가지고 큰 빚을 지고 몰락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인 거죠. 무섭죠. 두렵죠. 겁나죠. 언제 어떻게 몰락하고 무너질지 모르니까 저런 큰 충격을 겪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죠. 점점 더 자영업자의 수도 줄고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재테크, 투기, 투자, 연끌, 비투 이런 모습들도 점점 줄어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출이 줄어서 대출을 내고 싶어도 못 내는 상황이지만 나중에는 점점 더 사람들이 빚을 내려 하지 않을 겁니다. 왜? 이미 빚진 금융노예 600만 명이 줄조사, 줄도산하고 무너지고 온갖 허드렛 일을 다 감당하면서 하청민으로 살 걸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 사회의 교훈으로 여실히 내보이실 것이기 때문에 점점 더 그렇게 바뀌어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